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다고 여겨지던 분이 은퇴하자마자 병으로 쓰러지는 경우 말입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 내내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노년에야 드디어 여유를 찾으려 했는데, 그때부터 여기저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을 노년에 병원비로 다 쓰게 되지요. 반면 어떤 어르신은 구순이 다 되어가도록 허리도 곱고 정신도 또렷합니다. 병원은 1년에 한두 번이면 족하다고 하시지요. 도대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건 단순한 건강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의사로서 이 질문을 평생 고민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제 나이 83, 의사 생활만 45년이 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참 많은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대구의 한 의대를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시작한 제 의사 생활은 지역 보건소에서, 종합병원에서, 노인의료센터에서, 그리고 지금은 작은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단순한 해답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하나의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온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제가 살면서 또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절절히 체감한 사실입니다. 요즘은 병이 생기면 좋은 약, 비싼 검사, 정밀한 치료를 먼저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의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자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에 대한 것입니다. 운동이라 해도 힘든 헬스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걷기, 햇볕 쬐기, 달걀 하나,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아주 단순한 것들이지만 그 안에 우리 몸을 살리고 뇌를 살리고 삶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암도, 치매도, 당뇨도 치료제가 매일같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에 의존할수록 정작 건강 수명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치료는 병이 생긴 다음에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중요한 건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습관입니다. 그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건 크게 거창한 노력이 아닙니다. 하루 중 단 20분을 자기 몸과 마음을 위해 쓸 줄 아는 시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60년간의 진료 경험과 제 자신의 삶 속에서 체득한 진짜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습관을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연히 듣다 보면 아, 나도 이건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렵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할 수 있도록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드릴 테니 편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예전 같지 않다고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몸속에서 벌어지는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같이 움직이고 쉬고 먹고 자면서 수많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찌꺼기도 생기고 몸을 지키는 힘, 즉 면역력도 떨어지기 시작하지요.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몸속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너무 기름진 것, 단 것, 짠 것을 먹거나 운동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밤에 늦게 자고 깊이 못 자는 날이 계속되면 몸속 장기들이 제대로 쉴 틈이 없고 결국 병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배에 힘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면 먹은 음식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영양도 부족해지고 힘도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도 낮아져 작은 감기에도 오래 앓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침 햇빛 받기입니다. 아침 햇살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D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몸속 방어력을 키워주는 데 큰 역할을 하지요. 창문을 열고 햇볕을 10분만 쬐어도 충분합니다. 햇빛이 피부에 직접 닿아야 하니 팔이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가볍게 몸을 움직이기입니다. 운동이라 해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제자리에서 팔을 흔들며 걷거나 집안을 천천히 2~3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도 덜 굳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은 앉은 자리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셋째는 하루 한 번 따뜻한 식사 챙기기입니다. 과식하지 말고 너무 맵거나 짜지 않게 국 한 그릇, 달걀 하나, 나물 반찬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달걀은 값도 싸고 몸을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이 들어있어 노년층에겐 최고의 식사 재료입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무너졌던 몸의 균형이 조금씩 다시 잡히고 병에 덜 걸리고 회복도 훨씬 빨라집니다. 작고 쉬운 습관이 결국 건강에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몇 해 전 74세 남성 김종태 씨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중소기업을 정년까지 다닌 분인데 퇴직 후엔 걷는 것도 힘들다며 무릎 통증과 수면장애, 식욕저하를 호소하셨지요. 혈압과 혈당도 경계 수준이었고 우울감까지 겹쳐 있었던 분입니다. 저는 김 씨에게 저녁 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아침 햇볕을 쬐며 천천히 걷기를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기본적인 혈압약과 혈당약은 유지하되 식사는 흰 쌀밥 대신 보리와 잡곡을 섞도록 조정했고 달걀과 생선을 중심으로 단백질 섭취를 강화했지요. 2달 뒤 김 씨는 자고 일어나면 덜 피곤하다고 말했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단순히 약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또 한 분은 69세 여성이셨습니다. 주요 증상은 반복적인 요통과 전신 피로였습니다. 진단상 뚜렷한 이상은 없었지만 삶의 활력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녀에게 수영이나 헬스장 대신 집 앞 공원 벤치까지 걷고 쉬고 다시 돌아오는 15분 산책 루틴을 만들도록 지도했습니다. 또 일기장에 하루 한 줄씩 고마운 일을 적는 감사 노트도 권했습니다. 복용 중인 관절염 약은 유지하되 식사는 저녁을 간소하게 줄이고 아침엔 따뜻한 국과 생선을 포함시켰습니다. 걷기 3주째 그녀는 다리에 힘이 붙는 느낌이 있다고 했고 한 달 후에는 병원에 올 때도 지팡이를 안 들고 오셨습니다. 79세 남성 정혜수 씨는 만성 기침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질환은 없었지만 식습관과 수면 패턴이 많이 어그러져 있었죠. 저는 그분께 밤 십시 취침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에 복용하던 위장약과 기관지 약은 유지하되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기고 늦은 야식과 음료를 철저히 끊도록 지시했습니다. 무거운 식사는 피하고 두부와 나물 위주 식단으로 조정했고 그에 맞는 비타민 D 보충도 병행했지요. 그 후 기침 횟수가 줄고 아침에 속이 편하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약물 치료는 안정적인 기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위에 쌓이는 생활 습관이 건강의 뿌리를 깊게 만들어준다는 걸 저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치료는 약으로 시작되지만 회복은 습관이 책임진다는 것. 그게 제가 평생 환자에게 강조해온 진료의 핵심입니다. 실천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무리하게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반복하면 오히려 몸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는 것입니다. 운동이 좋다고 해서
하루 1시간을 처음부터 걷거나 식단을 갑자기 확 바꾸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오거나 어지럼증, 저혈당 증상처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평소 먹는 약과의 충돌입니다. 간혹 건강식품이나 비타민제를 자기 판단으로 여러 개 함께 복용하다가 약효에 영향을 주거나 간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새로운 보조제를 드시기 전엔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선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해도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오메가3 성분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도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조건 따라 해서는 안 되고 자기 몸 상태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이른 새벽부터 무리하게 움직이는 생활도 피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좋지만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밤낮이 뒤바뀌면 호르몬의 리듬이 망가지고 몸의 회복 속도도 크게 떨어집니다.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약을 자기 멋대로 끊거나 줄이는 경우입니다. 요즘 괜찮으니 약 안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판단입니다. 약물은 몸이 회복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그 시기를 전문가가 판단해야 합니다. 괜찮아진 것처럼 보여도 몸 안에서는 아직 균형이 덜 잡힌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한 실천은 좋지만 그 방식이 무리하거나 혼자 결정한 것이라면 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건강은 단지 몸을 움직이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어떤 흐름으로 보내느냐, 어떤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느냐도 몸에 큰 영향을 줍니다.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것은 생활의 리듬입니다. 기상시간과 식사시간, 취침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 안의 장기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 3끼를 같은 시간에 먹고 밤 10시 전에는 누워 자는 습관은 몸이 혼란 없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집안 환경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실내 공기 순환이 안 되거나 조명이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우면 불면 기분 저하, 눈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창문을 하루 한 번 열어 환기시키고 밤에는 은은한 조명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TV 소리는 작게, 주변 소음은 줄이고 자극적인 뉴스보다는 조용한 음악이나 책이 훨씬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분일수록 외부와 연결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동네 마트, 약국이라도 스스로 걸어가서 물건을 사는 등 작은 외출을 생활화하면 신체 활동은 물론 사회적 고립감도 줄어듭니다. 계획 없는 하루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 해야 할 일을 손바닥 크기의 메모지에 적는 습관을 추천합니다. 청소, 화분 물주기, 찻잎 갈기 같은 소소한 일이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며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건강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과 마음의 방향도 자연스레 건강한 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 요소로 신체 활동, 사회적 연결, 수면, 정신적 안정을 꼽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질병 없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건강 수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요.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자 1,600명을 12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걷기, 명상, 감사일기, 규칙적 수면을 실천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과 인지장애 발생률이 각각 40% 이상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센터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의 공통점을 분석했는데 하루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수면 습관이 규칙적이며 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생활이 장수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에서도 고령자의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리듬의 안정이라며 운동과 식이보다 먼저 수면 시간, 활동 시간의 일관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세계 여러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은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약보다 환경과 생활 패턴의 조절을 더 중요한 치료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 흐르듯 살아도 어느새 산을 넘고 강을 건넌 것처럼 지나고 나면 다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 가지 좋은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건강도 마음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기적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장수의 빛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널리 나눠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인생,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